외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FO 뉴스입니다. 지구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이하고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연신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물며 믿을 수 없는 잔혹한 수법으로 아무렇지 않게 살인 행위를 일삼는 지구인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죽이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했는지 시체를 훼손하다 못해 먹기까지 한 살인마도 있다고 하네요. 말만 들어도 온몸에 소름이 다 돋을 정도인데요. 도대체 얼마나 극악무도한 행위를 벌이고 다닌 것인지, 이런 짓을 양심의 가책 없이 저지른 지구인들이 누구인지 제로 기자를 통해 더욱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제로 기자.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제로입니다.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이고 공감 능력이 다른 지구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며 잘못된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성향. 지구인들은 이러한 성향을 지닌 동족을 향해 반사회적 인격 장애, 사이코패스 등의 명칭을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본래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기에 이런 충격적인 짓들을 별 죄책감 없이 저지르는 것이구나 싶으면서도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끔찍해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역대 살인마 3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지구인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표적인 연쇄 살인범이었다고 합니다. 훤칠하고 깔끔한 외모 때문이었는지 과거 지구인들은 그에게 연쇄 살인의 귀공자라는 명칭을 붙여주었다고 하는데요. 귀공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기에는 너무 극악무도한 범죄자인 것 같은데, 아무튼 현재에는 테드 번디라는 이름으로 지구인들에게 더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는 1946년 11월 24일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다분히 가지고 있던 번디는 누나가 어머니이며 어머니는 할머니라는 기막힌 출생의 비밀을 어린 시절 알게 됩니다. 평범한 지구인이었으면 그 정도까지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알고 결국 어머니에 대한 증오심을 품게 되죠. 한편 줄곧 외할머니를 폭행하는 외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등 상당히 좋지 않은 가정 환경 속에서 유년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란 모든 지구인이 다 번디처럼 사이코패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무튼 이 지구인의 범죄가 세간에 알려졌을 때 다른 지구인들은 믿기 힘들다는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일단 법대생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도 했고, 낮과 밤에 보이는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던 이중적인 지구인이었기 때문이죠. 낮에는 성실한 법대생의 이미지로 봉사활동도 이따금하고, 하물며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 경찰 표창장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우수한 외모를 지닌 탓에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밤에는 끔찍한 짓들을 일삼는 연쇄 살인범이었던 것이죠. 번디는 학창시절부터 마음속 내재되어 있던 폭력성이 가끔 표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던 탓에 우수한 성적으로 법학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스테파니 브룩스라는 여자친구인과 연애도 시작하게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여자 지구인과 헤어지게 되었고, 그 순간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1974년 1월 번디는 여대생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처음으로 성추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무려 30명의 여대생을 살해 및 강간했다고 하는데요. 이 충격적인 수치에 벌어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가 전 여자친구인 스테파니 브룩스와 똑 닮은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그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후에 밝혀진 진술에서 스테파니 브룩스를 정말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정말 소름 돋는 지구인입니다. 아무리 시련에 대한 고통이 컸다고 해도 그렇지 이건 아무리 봐도 좀 아닌 것 같네요. 1975년 8월 16일 번디는 위태로운 운전을 해나가다가 경찰의 레이더망에 걸렸는데요. 자동차 안을 열심히 수색하던 경찰은 팬티 스타킹으로 만든 복면, 수갑, 송곳 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건의 진상들이 서서히 밝혀지며 이 지구인의 경악스러운 범죄 행위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여러분의 탈옥을 감행하기도 하고 자신이 그간 해왔던 모든 범죄를 부인하는 등 기가 차는 모습을 연신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하물며 재판에 섰던 증인 중 한 이에게 프로포즈를 하며 옥중 결혼도 하고 딸까지 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이코의 사랑이 오래갈 리가 있나요? 콩깍지가 풀려버린 것인지 얼마 뒤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그는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1989년 1월 전기의자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지구인은 죽기 전 이러한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우리 연쇄살인범들은 당신의 아들이다. 또한 우리는 당신의 남편이다. 우리는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고 내일은 더 많은 아이가 죽어나갈 것이다. 스티븐 킹의 유명한 소설 it에서 큰 영감을 주기도 했던 지구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구인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악명을 드높였던 광대 살인마였다고 합니다. 그는 1942년 자동차 정비공인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자의 엄격함을 지니고 있던 아버지는 게이 씨에게 사랑을 주기는커녕
무시무시한 학대를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하물며 어린 나이에 빗자루에 맞아 기절한 적도 있다고 하니 학대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는 줄곧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한 등 몸이 좋지 않았고 키도 작고 몸이 뚱뚱했던 탓에 무시받는 나날들이 늘어만 가고 케이시는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쌓여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는 한 신발 회사의 세일즈맨으로 취직한 후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부장으로 승진하고 이른 나이에 마를린 마이어스라는 동료 직원과 결혼도 성공적으로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어린날에 받았던 상처로 인정받고 싶었던 욕구가 컸기에 이때의 순간들이 이 지구인에게는 정말 꿈같은 순간이었을 것 같네요. 또한 장인이 구매한 KFC 레스토랑 3개를 직접 경영하며 그의 사업 능력까지 재차 인정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물며 과거에 자신에게 온갖 학대를 일삼았던 아버지가 찾아와 지난날의 잘못을 정중히 사과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 지구인의 삶은 정말 성공한 삶이나 다름이 없었을 텐데요. 게이시는 지역 청년회의소 활동을 시작하며 부회장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청년회의소는 당시 스와핑, 마약, 매춘과 관련되어 있었고 그 역시도 어린 소년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너무 행복한 인생이 계속해서 펼쳐지자 방심하기라도 했던 걸까요?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아내에게 이혼을 당했던 것은 물론 1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앞서 이야기했던 시어도어 로버트 범디처럼 낮과 밤의 모습이 상당히 다른 지구인이었는데요. 출소 후 PDM이라는 건설 회사를 차려 탁월한 사업 능력을 선보이기도 하고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존경도 받았다고 합니다. 게이시는 지역 봉사활동을 해나가던 중 졸리 조커라는 광대 클럽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광대 분장을 하고 병원이나 행사에서 모금 행사와 기부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러한 활동이 후에 그가 광대 살인마로 알려지게 되었던 이유 중 하나이겠죠. 하지만 그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던 바로 이 시기에 끔찍한 범행을 덩달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미소년들을 아르바이트생이라는 명목하에 뽑아놓고 납치하고 감금해 잔인하게 고문하며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대범해지면서 길거리를 지나가는 청소년에게까지 무서운 짓을 저지르게 되죠. 그는 무수히 발생하는 시체를 지하실에 버리다가 공간이 부족해지자 이내 바닥까지 파서 그 안에 묻어버리는 악행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절대범죄란 존재하지 않는 법이죠. 로버트 피스트 살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그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악취가 풍겨나오는 집 마루를 뜯자 무수한 시체가 나왔다고 합니다. 시체를 둘 공간이 부족했을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지구인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던 것인지. 당시에 경찰이 찾아냈던 시체만 33구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는 14년의 계속되는 재판 끝에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지구인은 1978년부터 1991년까지 17명에 달하는 청소년을 죽인 후 시신을 훼손하다 못해 식인까지 일삼았던 변태적인 연쇄 살인범인데요. 어린 시절 사이가 좋지 않아 툭하면 다퉜던 부모는 그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던 다머는 독특하고 변태적인 취미를 가졌는데요. 바로 작은 동물을 잡아다가 가죽을 벗긴 후 염산에 녹이는 끔찍한 행위를 조금의 양심과 책도 없이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인 시신을 위해 묘지도 만들고 뼈를 모아 자신만의 전시실을 만들기도 했다고 하니 아무리 개인적인 취향이라지만 이건 좀 많이 소름 돋네요. 그리고 이 행위를 그대로 같은 지구인에게 행했던 것입니다. 1978년 다머는 길거리에서 만난 여행객 스티븐 힉스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죠. 하지만 힉스가 돌아가려고 하자 아령으로 머리를 강타해 그를 죽였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시신을 토막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의 끔찍한 범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머는 같은 성별의 남자를 사랑했던 동성애자였는데요. 그렇기에 그의 범죄 대상은 고스란히 남자 지구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는 주로 게이바나 게이클럽을 돌아다니며 대상을 물색했다고 하는데요. 조사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 역시도 충격과 공포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려 17명이라는 수의 지구인들을 아무렇지 않게 교살한 것도 충격적이지만 무엇보다 이를 행했던 방식이 너무나도 악독하고 악랄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던 적이 없던 그는 가면 갈수록 더욱더 끔찍한 행위를 일삼기에 이르렀죠. 1988년에는 게이클럽 근처에서 흑인 소년 제임스 덕스테이터에게 돈을 쥐어주며 성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머는 자신이 살고 있던 할머니 집으로 그를 유인해 약을 먹이고 목을 졸라 소중한 목숨을 빼앗았는데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일주일 동안 그의 시체와 성관계를 맺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게 됩니다. 시체와 관계라니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것 같습니다. 다머는 줄곧 할머니의 집에서 머무르다가 자취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저소득층 동네로 이사하게 되었고 그의 범죄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1990년 6월 14일 다머는 에드워드 스미스라는 지구인을 처참하게 살해한 후
그의 머리만을 절단해 그것을 그대로 오븐에 넣고 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2일에는 한 지구인을 죽인 후 시신 일부를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점점 쌓여만 가는 수많은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담원은 커다란 드럼통과 염산을 사들여 시신을 녹인 후 배수구에 버립니다. 그 어떤 일말의 자책감도 없이 말이죠. 살아있는 희생자들의 머리에 드릴로 작은 구멍을 내 염산을 들이붓는 말도 안 되는 실험도 거행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내 갈 때까지 간 담원은 시신 일부를 먹기까지 하죠. 그렇게 하면 그들이 영원히 내 몸의 일부로 남아있을 것 같았어요. 라는 되지도 않은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정말 소름이 쫙 끼치네요. 이 연쇄살인의 특이했던 점은 흑인, 동남아 남성들이 주 대상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구 행성의 일각에서는 사회의 인종적,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이러한 끔찍한 사건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지구인은 최종 937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다른 수감자에게 쇠파이프로 살해당하면서 징역살이를 2년도 채하지 못한 상태로 1994년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제로기자 고맙습니다. 두 얼굴의 지구인들과 조금의 죄책감 없이 시기인까지 일삼는 충격적이고 소름돋는 지구인 연쇄살인마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역시 지구행성에는 하루가 멀다고 헛소리가 절로 나오는 끔찍한 사건들이 내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구인들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뭐 어쨌든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외계인 여러분 감사합니다.